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키가 두 개고, 이 차는 이제 그 디지털 키라고 해가지고 카드 타입 키하고 우리 스마트폰에 키를 넣을 수 있는 스마트폰 키가 따로 있어요. 그럼 총 키가 4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스마트 키는 이렇게 뭉텅한 형태의 스마트 키가 되어 있는 거고, 네네. 좀 이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카드 타입 키라 해가지고 우리 지갑에다 넣을 수 있는 키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스마트폰에도 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기아 디지털 키라고 치시면 네네. 그 디지털 키 앱이 있습니다. 그거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보시면 옆에 잠그고 네. 문 여시고요. 네. 그럼 뒤에 트렁크 열고 네. 위험 알림 기능 길게 누르면 차 경보 올리고요. 네. 다시 누르면 경보 해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옆에 보시면 홀드란 버튼은 원격 시동. 원격 시동은 내가 차가 보이는 거리 한 50m 내에서 시동 거실 때 네네. 차가 안 보이고 내가 집 안에 있을 때는 아까 그 기아 커넥트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격으로 할 수가 있고, 요거는 보일 때 미리 시동을 걸어 놓을 수가 네네. 있습니다. 걸으시는 방법은 잠금 버튼 잠금 버튼 요거 누르시고 네.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에서 노란불이 3번 깜빡이면서 깜빡이고 난 다음에는 차가 시동이 걸리세요. 깜빡일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예. 네. 근데 하이브리드 차의 특징은 뭐냐면 차가 시동이 걸렸다는 것은 엔진이 시동 걸린 게 아니고 전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현재 전기 기능만 작동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제 시동이 걸린 겁니다. 우리 네네. 일반 차와 약간 틀리죠. 시동 걸리는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시동 걸리는 소리가 안 나세요. 이 시동 걸렸는지 확인하시려면 이 계기판을 잠깐 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저게 시동이 걸린 겁니다. 예, 이따가 차 안에서 시동 한번 걸 건데 예, 그게 차이가 좀 있으신 거고요. 시동을 끄시는 거는 홀드 버튼을 눌렀던 버튼을 요건 뭐냐면 이제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시동이 자기가 알아서 걸렸다 또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시동이 꺼졌다 그 기능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예. 끌 때는 요거 홀드 버튼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동을 끄시고 문 여시고 되는 거고요. 문 스마트 키는 제가 드릴게요.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계시면 문을 잠글 때는 요게 터치 타입이세요. 잠글 때는 요걸 누르시면 터치가 해가지고 잠글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가까이만 있으면? 아닙니다. 손을 누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요거는 잠그는 겁니다. 여시는 거는 센서가 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손을 딱 대시면 그렇죠. 그리고 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타입이세요. 예, 그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 차는 버튼 타입이 누르면 잠그고 누르면 열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잠글 때만 누르시고 여실 때는 손을 여기 안에 딱 대시면 센서가 감지가 돼 가지고 예, 당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을 열고 잠그고 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예, 오시면 이제 의자 시트는 요 밑에 전동 타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뒤로 높낮이 뒤에 그다음에 앞에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가운데로 누르시면 내려가고 가운데로 올리면 올라가고 그다음 요건 등받이 각도 그다음 요거는 허리 받침 가운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허리를 이제 받쳐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이따가 차 시동 걸어 놓은 다음에 의자 세팅을 먼저 하시고요. 저장을 시킬 때는 여기 옆에 보시면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L1, L2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을 시킬 때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그 저장된 위치로 움직일 때는 짧게 터치하시면 저장된 의자 시트가 위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요 꼭지가 왼쪽 오른쪽 지정할 수가 있는데 왼쪽은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은 오른쪽 사이드 미러 해가지고 이 동서남북 화살표를 누르시면 상하 좌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가 강제로 접고자 할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를 강제로 접을 수가 있고요. 또 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가 주행 중에는 전체 문이 다 잠기는 도어락 기능이 있어요. 근데 주행 중에 내가 내리려고, 그러니까 운전자 말고 다른 분들, 동서가 하신 분들이 내리고자 할 때는 요게 옛날 차는 도어락 해제 버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도어락 해제가 안 되거든요. 당겨도 이제 문이 안 열려요. 그랬을 때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에서 이 도어락 해제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 주셔야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어락 잠금, 도어락 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원터치를 길게 누르시면 창문을 한 번에 내리고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차일드락 기능. 그래서 아이들 장난치거나 뒤에 창문 문 못 열게 할 때 이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요거는 전조등 각도 조절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조등은 하향등이 있고 상향등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하향등에서 등의 각도를 더 밑으로 내고자 할 때 요 레바를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몇으로 놓고? 보통은 0에 놓고 운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근데 내가 좀 더 앞을 가까이 좀 환하게 보고 싶을 때는 올리면 이 전조등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건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시고요. 예, 트렁크 하실 때는 주행 중에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파킹 위치에 있어야지만 버튼을 눌렀을 때 뒤 트렁크 문 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 표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요게 뭐냐면 자체 충전 기능입니다. 우리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차가 방전이 되면 다른 차 배터리를 갖고 와가지고 점프 시켜서 시동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기본 배터리 외에 차 밑에 보시면 주 배터리 큰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차가 방전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요 버튼을 이용해서 차 자체 충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동을 걸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차를 오랫동안 세워놓으실 경우에는 차 자체적인 방전을 막기 위해서 차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내가 뭐 아까도 눌러보시면 아셨겠지만 이게 자동으로 차단이 돼버리면 이게 눌러도 문이 예, 뭐 이렇게 문 잠금 해제라든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차단하는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도 해제시키려면 요 버튼 누르시면 차단 기능 해제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요 당기는 레버세요. 네네.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요. 네. 브레이크 밟고 누르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드라이브 놓고 맞습니다. 해도 예, 해지죠? 기아를 뒤에 모드 놓고 악셀을 밟아도 해제가 되세요. 대신에 이제 그게 해제가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안전벨트를 안 매셨거나, 아, 예, 예. 문이 덜 닫혔거나, 네네. 앞에 있는 엔진 후드가 열려 있거나, 배터리 전원이 났거나 그러면 자동 해제가 안 되세요. 네. 예, 그랬을 때는 왜 해제가 안 되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안전벨트 안 맸거나 하면 안전벨트를 매시고 악셀을 밟으시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네. 예. 이 차의 줄구는 여기 있는데요. 네. 이제 손으로 누르는 타입이세요. 옛날처럼 예. 당겼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는 눌러서 잠그고 눌러서 해제하고. 예. 전체 문이 다 잠기면 같이 잠기는 거고요. 예, 전체 문이 열려 있으면 같이 이것도 잠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눌러서 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휘발유 주유하시면 되는 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뒤에 쪽에 보시면 트렁크 여실 때는 여기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네. 버튼을 눌러서 열 수가 있고요. 예. 닫으실 때는 요 버튼 누르면 닫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책자를 잠깐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제 요게 사용 설명 책자. 제가 네. 좀 이따 또 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요게 책자하고 이게 간단 매뉴얼. 요게 디지털 키. 아, 그래서 이제 카드 타입 키가 안에 들어가 있고 네네. 스마트폰은 따로 폰에다가 이제 키를 누르는 건데요. 네네. 이따가 한번 잠깐 안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저희가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설명서가 이거 있지만 한번 나중에 읽어보셔야 합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네네. 예. 저희가 보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체 일반 부품하고 네. 그 다음에 냉 난방장치는 에어컨 히터를 말합니다. 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이 3년에 6만 킬로. 네. 그 다음에 엔진하고 미션은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 그 다음에 요게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라고 있어요. 네.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 그 다음에 모다 이제 그런 부품들은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이 되세요. 네네. 그 다음에 차체 이제 외판 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후드라든가 이런 부위에 네. 이제 칠이 요즘 칠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지만 네. 간혹 안에서 녹이 슬거나 칠이 떨어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으면 네네. 7년의 주행거리 상관없이 무상 보증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기아차 다니시면서 이제 AS는 오토큐 아마 다니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마찬가지 스포티지도 오토큐 마크되어 있는 곳에서 AS 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차에 관련된 정보는 080-200-2000 전화하시면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 가지고 차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는 긴급 출동 불러서 뭐 무료로 견인하거나 또는 정비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삼각대 여기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예전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나오는데 지금은 스페어 타이어가 따로 안 나오세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이제 그 펑크 처리 킷이 해가지고 임시 수리 킷이 안에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에어 펌프가 있어가지고 만약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졌거나 하면 이 펌프만 꺼내가지고 전기선을 연결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채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공구 쌈지인데요. 구성품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게 견인 후크, 그 다음에 요게 에어펌프, 이게 펑크 처리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펑크가 나서 뭐 보험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된다 라고 하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요 펑크 처리액을 이용해 가지고 펑크를 떼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캡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네. 연결을 하시고 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하고 연결할 수 있는 호스하고 그 다음 전기를 꽂을 수 있는 12V 단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차에 있는 단자에다 꽂아 놓으시고 요거를 타이어에다 꽂아 놓고 여기 옆에 보면 작동 버튼이 있어요. 요걸 작동을 시키게 되면 타이어 안에 공기가 채워짐과 동시에 요 펑크 처리액이 안으로 다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는데 이 펑크 처리액 액체이기 때문에 밑에 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타이어가 부풀어 온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아. 움직여 주면
이제 안쪽에 골고루 펑크 트랙이 다 이렇게 묻어요. 그럼 어디에 펑크 난지 모르지만 그게 묻어가지고 막아줘요. 마르면서 거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펑크를 떼우는 겁니다. 근데 펑크를 임시로 떼어준 거고 네네네. 완전히 떼운 게 아니에요. 어디에 펑크 난지 모르지만 못이 박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현재 펑크를 임시로 떼운 상태에서 이제 정비소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디서 펑크가 난지 확인해 보시고 못을 빼고 펑크를 완전히 떼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시 수리킷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요거는 정말 내가 보험사도 못 부르는 그런 상해했을 때만 사용하시고 그게 아니시면 안 쓰는 게 좋으세요. 네. 예. 요게 이제 에어펌프인데 만약에 타이어 공기압이 가끔 뭐 날씨가 춥거나 여름이나 겨울에 옮길 시점이 되면 공기압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요거만 가지고도 공기압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소 네. 따라가실 필요 없이 요거 가지고 공기압을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잠깐 운전석에 앉아보시겠어요? 예. 제가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에 타시면요. 네. 엔진 시동 거는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예전 차는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차이가 좀 있으시고, 예. 예, 옆에 버튼을, 잠깐만, 터치, 잠시만요. 아, 일단 시동을 먼저 건담하셔야겠습니다.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예, 버튼 원터치로 한번, 이게 다시, 그거 다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차로 올 동안 세워놔가지고, 그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예. 누르신 다음에, 예. 버튼을 누르시고요. 예. 카드를 넣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터치. 예. 오, 네. 예. 현재 요 상태가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자 시트를 한번 조절해 보시고요. 조절하신 다음에 이제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꽉 밟았을 때 편한 자세가 되셔야 돼요. 예. 요거 예. 높이 조절은 예. 그건 네 발을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그다음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네네. 예. 현재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셨으면 저장을 시킬 때는 문 옆에 보시면 L1, L2인 버튼인데 그걸 길게 눌러보세요.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됐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운전하실 때는 꼭 L2로 해가 저장을 시키시면 되는 네네. 거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처음 걸었을 때는 기아 커넥트 요거 가족된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폰에 예. 교통정보 확인하시고 그 다음 폰에 아마 문자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가입이 됐네. 잠깐만요. 예. 다음 저거를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예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가입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 계정 설정인가? 연동인가? 예, 연동. 예. 여기가 아닌가 본데요? 계정 설정. 이건가요? 카플레이? 잠깐 뭐라고 써 있나요? 카플레이. 이거 아니에요? 카플레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예. 차량 설정? 네. 못하는 거. 아까 여기 차 연결은 하셨죠? 네. 이거. 연결돼 있는데. 예. 보통 됐습니다. 예. 네네.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요. 다음 누르고 예. 아마 메시지가 들어왔을 겁니다. 예. 확인 누르시면 되세요. 네. 예. 이건 본인 인증 확인했고요. 네. 다음 예. 예. 전체 누르시고 확인. 예.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다음 예.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네. 요게 이제 기아 커넥트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처음에 시동 걸면 이렇게 뜨는 화면이세요. 네네. 요게 이제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홈. 예, 이렇게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보시면 사이드에 가지 여러 가지 메뉴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메뉴들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시는 거고요. 네. 하단에 보시면 이제 요 삼각형하고 바람개비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바람개비. 예. 예. 아마 이거 작업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물 같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일체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디오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조 시스템, 에어컨 히터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 메이드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딱 하나로 이제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라디오, 내비 또는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보겠다 하시면 삼각형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메뉴가 네네. 맵부터 해가지고 라디오, 미디어, 셋업 기능까지 나와 있고, 바람개비 누르시면 이제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번갈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고 보시면 이제 맵, 내비 있는데 내비를 보겠다 하시면 맵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비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분할된 화면은 이 삼각형을 누르시면 확대라든가 분할시킬 수가 있고, 요것도 이렇게 하늘표 방향대로 움직여 보면 여러 가지 사이드로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정보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내비 화면 같은 경우 삼각형이 있는 것은 현재 차가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네네. 플러스 누르시면 확대, 네. 마이너스면 축소. 예. 그리고 안내 멘트는 플러스 누르고 스피커를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안내 멘트를 크게 작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우선 안내 체크가 돼 있잖아요. 네네. 요건 뭐냐면 내가 이제 뭐 라디오라든가 다른 미디어 같은 거 들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되면 그 소리가 줄어들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그걸 원하지 않다면 그걸 체크한 걸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현재 맵도 보시면 3D라든가 또는 또 북쪽 방향 또는 차가 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안내는 네이버 버튼 누르시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검색은 통합 검색 누르시면 여기에 명칭, 초성,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다 검색이 되는 거고요. 예. 자주 가는 곳은 미리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부터 사무실, 즐겨찾기 3번까지. 그리고 저희 기아차는 AS를 받으실 때는 가까운 데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요걸 누르시면 가까운 오토큐가 어딘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 자주 가는 곳은 뭐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 이런 것도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 버튼인데 여기도 있고 별표가 여기도 있어요. 네. 네, 별표는 즐겨찾기 메뉴입니다. 그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지정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용자 버튼 내비게이션 메뉴가 되는 거고, 핸들에 있는 것은 사용자 버튼 핸들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즐겨찾기 메뉴는 현재 없으면 체크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위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을 껐다 또는 켰다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메뉴를 또 지정하시면 요걸 누르면 DMB로 또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즐겨찾는 메뉴를 지정해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만약에 지정했던 메뉴를 내가 다른 메뉴를 보겠다 하시면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길게 누르면 이제 처음 메뉴로 가는 거고, 네네. 짧게 누르면 지정된 메뉴로 이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요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사용자 버튼 핸들은 요 기능인데 여기에 보시면 현재 이것도 없으면 체크되어 있어요. 근데 위로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거는 이제 핸드폰이 연결되면 요게 핸드폰 통화 버튼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통화 종료 거절을 많이 또 이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통화 거절 종료하겠다 하면 요걸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예. 핸즈프리 기기 변경 누르겠다 하시면 요것도 마찬가지 체크하시면 다른 기기를 변경할 때 그 메뉴가 나오는 거고, 프라이버시 모드는 요걸 체크해 놓으시면 이제 옆에 앉은 분들이 내가 요 화면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 목록이라든가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안 보이게 할 때 음성 메모 기능도 있고 홈, 맵, 재탐색, 경로 취소, 라디오 온 오프 뭐 그런 기능들 다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라디오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라디오 메뉴 같은 거는 길게 놓으시면 이렇게 라디오 채널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별표를 체크해 놓으시면 이게 저장과 된과 동시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3개를 해놨는데 저장된 거를 보시려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 보시면 이렇게 밑에 저장된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저장된 걸 지우고 싶을 때는 요거 별표 누르면 저장된 게 지워지는 거고요. 예. 다시 방송 목록을 보고 싶을 때는 현위치 방송 목록 누르시면 현위치 방송 목록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또 저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지역마다 약간 틀리세요. 그러면 지역마다 틀리면 마찬가지 거기 지역에 가서 현위치 방송 목록 누르시면 거기서 또 다른 채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라디오는 FM, AM 지정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어란 버튼이 있는데, 미디어란 버튼은 2차에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M, AM, 잠깐만요. 그 다음에, DMB, 지니뮤직, 멜론,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은, 지니뮤직, 멜론은 이제 기아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는 거고요. 자연의 소리는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소리만 듣고 힐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겨울 속의 온기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들을 지금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면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짧게 누르면 지정된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는 핸드폰을 연결해야지만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기기 연결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예. 이제 기기 연결 버튼 누르시고요. 폰이 연결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추가 누르시고 블루투스 활성화 시킨 다음에 블루투스에서 검색해 보면 이제 그 밑에 스포티지라고 하면 뜰 겁니다. 예. 위로 올려 보시겠어요? 예, 올리시면 스포티지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폰하고 이제 스포티지하고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연결이 완료가 되시면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메뉴 보시면 요게 핸즈프리하고 이게 블루투스 오디오 이용하시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두 개가 다 켜져 있는데 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원치 않아. 뭐 핸즈프리는 하고 싶지만 블루투스는 연결 안 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블루투스는 연결 안 돼 있고 핸즈프리만 연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클릭하시면 블루투스하고 핸즈프리하고 다 두 개 다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미디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예, 블루투스 오디오가 이렇게 켜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폰에서 음악을 플레이하시면 음악 플레이된 것을 이 차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내가 또 원하지 않은 뭐 다른 메뉴 보겠다 하시면 길게 눌러서 다른 메뉴를 또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USB 음악 비디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요 밑에 있는 USB 포트에다가 메모리 스틱을 꽂으시면 그 안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또는 비디오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걸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옆에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갖고 계신 폰은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은 애플 카플레이어라 해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요 차는 이게 무선으로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케이블로 우리 그 정품 이제 폰 받았던 케이블 있잖아요. 그 케이블하고 폰하고 연결시키시면 플레이를 시켜가지고 폰에 있는 메뉴를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폰에 있는 티맵이라든가 카카오 내비 같은 거를 이 폰을 통해 가지고 예,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존 맵도 좋지만 요즘에 뭐 티맵이라든가 그런 맵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폰을 연결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아까 셋업 메뉴 들어갔을 때는 기기 연결 메뉴 이용하셨잖아요. 이제 그 외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런 차량이라는 메뉴 들어가 보시면 이 차의 모든 설정은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운전자 보조에 보시면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드라이브 아이즈에 들어가 있는 메뉴 중에 보시면 이제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예, 그거에 대한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메뉴도 보시면 체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전방 안전은 충돌 방지 보조 체크되어 있고 차로 안전도 보시면 이탈 방지 보조 체크되어 있고 후측방 안전도 보시면 안전 하차 경고, 충돌 방지 보조. 주차 안전도 보시면 후방 교차 안전, 그다음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요거는 현재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켜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P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P라는 버튼은 뭐냐면 앞 범버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앞에 거리를 잘 이렇게 범버 끝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잘못해 코너링 돌다 보면 잘못한 범버를 긁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딪히점이 있으면 전방 경고 시스템이라 가지고 그 센서가 켜지면서 운전자한테 경보를 해줘요. 예, 요거는 내가 강제로 누르시면 강제로 경보해 주는 건데 요거는 감지가 되면 그 켜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부딪히점 있을 때 운전자한테 알려주면 이제 안전하게 코너링 같은 거라든가 부딪히지 않게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원하실 땐 체크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안전 같은 경우는 충돌 방지 보조 체크되어 있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충돌 경보나 끄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켜져 있으면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는데 만약에 부딪히점이 있다. 그러면 차가 먼저 경보를 해줘요. 운전자한테 부딪히점이 있을 때 삐삐삐삐 경고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인지 못하면 충돌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기능이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안전의 이탈 방지 보조는 차선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게 할 때는 차가 이탈되는 거를 감지하고서 핸들이 자동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향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안전은 이제 좌우측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차각지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차가 먼저 감지됩니다. 감지를 하고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핸들을 꺾는다. 그러면 경보를 해줘요. 부딪히점이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핸들을 꺾으면 부딪히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핸들이 조향이 되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게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는
차를 세워놓고 누군가가 내려야 되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차나 사람, 오토바이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경보해주고, 그래도 문을 강제로 열려고 그러면 문이 열지 않도록 잠금 기능까지 해주는 게 안전하차 경고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주차 안전 마찬가지 뒤로 후진할 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가 사람이나 오토바이 지나간다, 그럼 마찬가지 경보해주고 부딪히지 않도록 제동해주는 기능이 후방 교차 안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원하시면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행 편의에 보시면 여기 스마트 크루즈에 관련된 기능이세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에서 속도를 지정해 놓으시면 네. 그 고속도로마다 지정된 속도가 있어요. 100km 구간 또는 80km 구간. 네. 거기 있을 때 만약에 이 차가 100km 가다가 80km 구간이 간다. 그러면 자동으로 속도를 80km로 이제 줄여주는 게 주행속도 자동 네. 조절.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모드는 차간거리라든가 차로 유지해주는 그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기능들을 요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운전자 보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환경차는 이제 요게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인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이 전기로 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전기로 가는 구간에서는 강성주행이라 해가지고 이 속도를 어느 정도 냈을 때, 내다가 내가 악셀을 띄면 이 속도를 이제 줄여주면서 그 줄여주는 그 속도만큼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간성주행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간성주행 간다 그러면 그게 간성주행이라는 것을 소리로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이제 간성주행 모드 안내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클러스터는 계기판에 관련된 기능이세요. 그래서 계기판의 밝기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예. 밝기를 밝게 어둡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다음 평균 연비 표시, 클러스터 테마 모드 설정도 있는데, 테마 모드라는 것은 이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움직이면 저 계기판 화면이 이렇게 바뀌세요. 드라이브 모드는 보시면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가 다르죠?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였을 때는 에코란 불이 켜져 있는데, 네. 요 연비 절약 모드가 됐을 때는 운전자가 속도를 막 내시잖아요. 근데 차량 속도가 안 올라가요. 110km 이상은. 왜냐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에코 모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하실 때. 요거는 이제 운전자가 밟는 대로 차가 속도가 막 올라가세요. 대신에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네네. 이제 스포츠 모드 나왔을 때는 핸들이 좀 무겁게 느껴질 예, 겁니다. 예, 예. 그 모드가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는 이제 앞에 있는 에코, 스포츠 모드를 다 아우르는 모드세요. 그래서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에 따라 가지고 이 스마트 차 모드에서는 이제 에코 모드를 했다가 또는 스포츠 모드를 했다가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 모드인데, 그 모드에 따라 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시면 요거를 이제 지워가지고 클래식 A 또는 클래식 B, 클래식 C로 해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아니시면 요 시간, 날씨 연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마 모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모드를 바꾸는 것이 이제 그 테마 선택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모드를 변경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네. 예. 밑에 보시면 웰컴 사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차에 타시면 이제 이 차가 소리로서 막 이렇게 운전자를 환영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세요. 네네. 뭐 표시 정보 들어가시면 와이퍼, 라이트 모드, 도로 결빙 이런 모드가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와이퍼를 움직이면 현재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를 알려줍니다. 네네. 오토 모드 또는 로우 모드, 하이 모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런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클러스터 음량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엔진 회전 속도계, 예, 요것도 예, 스마트. 예,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에 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공조 기능은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기능이세요. 그래서 외부 공기 차단해 보시면, 이제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이었을 때는 공기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자동으로 창문을 닫아주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 환기를 전환해 주는 기능이 외부 공기 차단이고요. 자동 환기는 실내 공기만 하다 보면 안에 습기가 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환기가 또 외부 환기로 바꿀 수가 있고요. 창문 습기 방지는 앞유리창에 습기가 차면 바람의 방향이 내가 다른 방향에 하더라도 앞유리창으로 바뀌면서 앞유리 습기 제거, 습기 발생 방지를 해주는 거고요. 열선 통풍 변이라는 것은 요거는 보면 공조 연동 자동 제어가 현재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요거를 딱 체크해 놓으시고 온도를 낮추면 이제 통풍 시트가 온도를 올리면 핸들 열선하고 열선 시트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온도에 따라가 자동으로 조절해 준 기능이 요 이제 공조 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요런 기능들은 이 에어컨을 오토 클라이매트 해가지고 오토라는 기능을 맞춰놨을 때 이런 기능들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시트 기능은, 예, 아까 보셨지만 시트 위치 변경. 요거는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트 위치가 변경되었으면 운전할 때 시트 위치가 변경됐다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승하차 편의는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 시트를 시동 끄고 문을 열면 의자 시트가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이동해 주거든요. 네. 그거를 짧게 또는 길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라이트 기능. 라이트 기능은 이제 헤드램프, 에스코트, 하이빔 보조 또 체크가 돼 있잖아요. 네. 라이트를 한번 오토에 맞춰 보시겠어요? 오토 넣으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오토라는 기능으로 이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는 밖에 밝기에 따라서 라이트를 켜주고 꺼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실내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신다 그러면 밝은 낮에도, 예, 잠시만요. 네. 내가 좀 이따 전화 줄게요. 손님하고 상담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라이트를 밖에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주고 꺼주는 기능을 오토 기능이 이용할 수 있는데,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시동 끄고 내리잖아요. 그럼 라이트가 대략 15초 정도는 자동으로 켜져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운전자가 들어갈 때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이빔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가로등이 없는 도로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사양등을 켜고 가잖아요. 네. 근데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차가 감지해주고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전환해줘요. 그게 바로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주오는 차에 눈부심이 없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원터치 방향 시동은 내가 한 번 눌렀을 때 몇 번 깜빡이는지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3번 또는 5번, 7번 그러니까 깜빡이 등을 살짝 눌렀을 때, 예, 몇 번 깜빡이는 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실내 무드 조명이라는 것은 이제 안에 있는 조명을 해주는 건데, 밝기를 또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예, 밝게 어둡게. 어디가 지금 밝아지는 거? 그래서 무드 조명이, 잠깐만요, 어디 있지? 이건가요,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요게 밝기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 색상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재 오렌지 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예, 요거를 뭐 다른 색상으로, 예, 요거 리프레시 모션, 사용자 색상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예. 네네.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색상 모드를 여러 가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좋다, 이거. 완전 예. 좋은데요,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실내 색상을 여러 가지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 설정 라인이라는 요 메뉴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도어 같은 경우 보시면 아까 자동 잠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주행할 때 자동 잠금 되고, 원하지 않으면 내가 기아 변속했을 때 자동 잠금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껐을 때만 자동 잠금 해제가 되는데, 원하지 않으면 파킹했을 때 자동 잠금 해제를 할 수도 있고, 파워 테일게이트 이렇게 불이 체크가 돼 있잖아요. 네. 요건 뭐냐면 내가 뒤에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게 체크가 지어져 있으면 자동으로 안 돼요.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요걸 체크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 열린 속도라든가 높이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현재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요걸 체크해 놓으시면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트렁크 문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그게 바로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이고. 이거는 그러면은 예. 핸드폰도 되고 얘도 돼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키만 돼요? 핸드폰도 키를 안에 넣어 놓으시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이고, 원격 창문 제어는 잠금 이 버튼 있잖아요. 네. 그 스마트 키에 보면 잠금 버튼, 잠금 해제 버튼이 있어요. 네. 그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운전석 쪽의 창문을 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운전석 창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내가 창문만 내리고 올리고 할 때 요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이라 스마트 키를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디지털 키가 이제 요거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키 메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 키는 이제 스마트폰의 키를 누르는 건데, 그게 원래 디지털 키라는 앱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잠깐만요, 등록이 되는지를 한번 요거 이게 스마트폰 충전이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무선 충전 기능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밑으로 내려보시면 편의 기능을 보시면 후속 승객 알림, 요거는 시동 끄고 내리실 때 뒤에 한번 확인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무선 충전은 현재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후진 시 뒷유리 와이퍼는 이제 앞유리 와이퍼 작동시키고 후진기어 놓으시면 뒤에 와이퍼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런 기능들을 이제 요 셋업이라는 창에 보시면, 예, 차량의 메뉴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기아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일반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형 운행하시다 보면 여기서 막 뭐가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요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비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게 되면 운전자한테 물어봅니다. 업데이트를 할 건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런 후방 카메라든가 내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클릭해 놓으시면 이 시동이 걸리는 동안은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메뉴들은 이제 차량이라는 메뉴, 예, 셋업이라는 메뉴 들어가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내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실 때는 네. 요 버튼이 라디오 온오프가 되세요. 근데 만약에 요게 바람개비였을 때는 요 버튼은 에어컨 히터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라디오가 아니고요. 라디오 온오프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요거를 누르시고 요걸 누르시면 라디오 온오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를 해놓으시면 에어컨 히터 온오프가 되는 거고요. 에어컨 히터를 킬 때는 작동하는 방법은 요 바람개비를 누르셔도 되고 오토 클라이매트를 누르시거나 또는 요 온도 조절 버튼을 누르셔도 에어컨 히터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 주 온도 레버는 왼쪽에 있는 레버세요. 네네. 이제 오른쪽에도 돌리는 레버가 있잖아요. 네. 오른쪽 거는 요 오른쪽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송풍구가 여기하고 여기 세 군데. 네. 여기에 바람을 온도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같이 맞추겠다 하시면 요 SINC 버튼을 누르시면 왼쪽 걸 돌렸을 때 양쪽이 같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최저는 17도. 네. 17도는 낮은 온도기 때문에 노로 표시가 되세요. 이때는 에어컨이 작동되면서 이제 차가운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최고는 32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32도로 조절하시면 하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제 높은 온도기 때문에 히터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꺼지고요. 요거를 이제 내가 자동으로 맞추겠다 하시면 오토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하이 32도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온도 속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맞춰주려고 빠르게 지금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기능은 이제 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건 3단계, 미디움 2단계, 1단계 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온도를 맞춰주는 것도 빨리, 중간, 천천히 맞출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이제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오토를 이용 안 하겠다 하시면 바람 개입을 누르시면 오토나 불이 꺼지면서 수동으로 세게 약하게 또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거고요. 내가 오른쪽만 따로 조절하겠다 하시면 요걸 돌리시면 예, SIC 불이 꺼지면서 오른쪽만 따로 조절이 되세요. 네네. 그럼 왼쪽은 32도, 오른쪽은 24.5도. 네. 완전히 같이 맞추는다 하시면 요걸 두시면 같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은 현재 하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누를 때 하단 앞유리, 하단 정면, 정면 하단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나 혼자만 타고 있을 때는 굳이 이쪽에까지 바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드라이버 온이 누르시면 이쪽은 안 나오고 이쪽만 바람이 나와요. 나 혼자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뭐냐면 공기청정 모드세요. 이걸 켜놓으시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이제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청정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혹시 이거 뭐 필터를 예. 에어컨 필터로만 다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는 공기청정 모드가 들어갔을 때는 요 필터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기청정 필터를 교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필터가 일반 필터보다는 단가가 좀 비싸요. 거기에 뭐 숯이라든가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네. 예, 좀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럼 에어컨 필터랑 공기청정 필터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아닙니다. 하나예요? 에어컨 필터에 공기청정 필터 같이 들어가 기능이 있는 있는 겁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교환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위에는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러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켜놓으시면 사이드 미러 현재 물방울 맺혀 있잖아요. 네. 열선에서 물방울 다 증발됩니다. 뒤에 유리 같은 경우도 습기라든가 물방울이 있었으면 거기에다 조금만 켜놓으시면 열선에서 다 증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이드 미러 막 물방울 있으면 손을 닦잖아요. 네. 닦을 필요 없이 요거만 켜놓으시면 되세요. 이게 사이드 미러예요? 지금?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 열선 아. 같이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예. 좀 놔두시면 이 물이 다 증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잠시만요. 설명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계속 시간 네네. 괜찮으시죠? 아, 괜찮아요. 예. 네. 아무도 그냥 타시는 것도 한번 듣고 네, 타시는 네. 게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아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 습기가 찼을 때는 오토 기능만 놔두시면 자기가 알아서 앞유리 창으로 바꾸긴 하는데 내 강제로 바꾸겠다 하시면 프론트 버튼 누르시면 바람의 방향이 앞유리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뭐 요걸 끄시고 예,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바람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요 삼각형, 네. 그 다음에 에어컨 히터는 바람개비. 네. 거기서 온오프 기능은 마찬가지로 그게 해당이 됐을 때 온오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온도를 조금 낮춰놓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열선, 그 다음 통풍, 핸들 열선, 조수석의 열선, 통풍 이용할 수가 있고,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이제 오프시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 누르시면 한 번에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는 다이얼 타입의 기아세요. 우리 예전 기아는 위아래 움직이는 PRND잖아요. 근데 요거는 좌우측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요. 파킹은 기아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위에서 P 버튼만 누르면 파킹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변속은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D, 네.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R 변속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한번 후진기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후진기아 R로 넣으시면 후진기아를 넣으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됩니다. 네. 후방 카메라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요. 핸들을 돌려보시면 밑에 파란색 라인이 있습니다. 네. 빨간색이라는 것은 차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체 범버 끝부분이 되는 거고요. 중간색의 노란 라인은 차간거리세요. 대략 2cm 정도 됩니다. 네. 후진하다 보면 후방 센서 소리가 날 거예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짧게 들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요 라인 선상이 되면 소리가 삐 하고 나세요. 그럼 더 이상 후진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후진하면 차가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라인에 맞춰서 후진하시면 되는 네. 거고요. 핸들을 돌려보시면 노란색의 가이드라인이 차가 어느 쪽으로 후진해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바닥에 있는 파란색의 라인은 바닥에 있는 주차 라인 흰색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맞춰 들어가면 내가 후방 그러니까 사이드미러를 잘 안 보더라도 요거만 보더라도 차가 그대로 라인을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기아 놓으실 때는 사이드미러하고 후방 카메라 센서 소리 들으면서 후진하시면 안전하게 후진이 되시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이제 주행 모드 뒤에 해가지고 이때 브레이크 띄면 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파킹은 기아 위치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P 버튼만 누르면 파킹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주차하실 때가 있잖아요. 기아 중립에 놓고 2열 주차하실 때. 그럴 때는 이제 보통 N에 놓고 내리시잖아요. 네. 근데 시동이 건 상태로 N에 놓으시면 차 문이 안 잠기게 돼 있어요. 네. 예전 차는 혹시 포르테는 이제 N에 놓으실 때는 파킹에 놓으시고서 N에 빼셨나요? 아니면 그냥 N에 놓고 내리셨나요? 안 되던데요, 그렇게. 아, 그렇게 안 되시죠? 네. 그러면 시프트락 버튼을 따로 네네네. 누르셔야 되시죠? 네네네. 마찬가지 이 차 같은 경우도 그 시프트락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레바를 돌려가지고 시프트락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차를 내가 주차라인 못 대고 옆에 2열 주차하실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는 파킹에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동을 잠깐 끄시겠어요? 시동 끄시고요. 그리고서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레바를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중간 정도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잡고 계시면 여기서 기아가 N으로 빠졌다가 나올 겁니다. 그 상태 잡고 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요렇게 놓고 내리셔야지 다른 차 나갈 때 이 차를 기아가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차가 움직이죠. 네. 다시 파킹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중립에 놓을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킹 버튼 누르시고 시동 끄시고 브레이크 밟고 레바를 살짝 돌린 상태에서 중간 정서 그대로 잡고 계시면 N으로 빠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동 다시 한번 걸어보시고요. 그래도 금방 하시네요. 다른 분들 잘 못 하셔가지고 한참 걸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요거는 후방 카메라, 후진기였을 때만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후방 영상을 보겠다 하시면 버튼 누르시면 뒤에 후방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누르면 끌 수가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의 활성은 우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차가 들어가는 시스템은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요번에 처음 혹시 쓰신 건가요? 예전에는 사이드 브레이크 손으로 당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핸들 옆에 보시면 당기면 걸 수가 있고요. 강제 해제는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누르시면 강제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아 레바를 돌려도 뒤에 놓고 해도 이제 그 강제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 홀더 버튼을 누르시면 이 계기판에 보시면 오토 홀더라는 불이 들어가 있어요. 저게 기아를 변속하면 저 불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녹색으로 바뀌면 어떤 기능이냐면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제 교차로라든가 또는 차가 멈춰 있는 구간에서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해제는 악셀에다 살짝 밟으면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차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운전하시다가 한번 해보시면 아 요게 이거구나 라고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옆에 보시는 요 버튼은 저속주행 모드입니다. 그리고 누르시면 경사로 저속주행장 시스템 켜짐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옛날 수동기아차의 엔진 브레이크 기능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리막길에 고속으로 운전하실 때 차량 속도를 이제 엔진 브레이크 쓰듯이 속도를 줄여주고 싶을 때는 요 버튼 누르시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량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막길 같은 데서 네네. 보통 우리가 차가 내려오다 보면 가속이 붙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속이 붙지 않도록 차량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량 속도를
멈추는 기능은 아니세요. 아, 예, 예. 엔진 브레이크 쓰듯이 예전 차 수동기아 차 아, 네네. 엔진 브레이크 쓰듯이 차량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세요. 네. 근데 많이 이용은 안 예,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계기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왼쪽이 차량 속도고요. 네. 그 밑에 141km가 연료. 현재 요 기름하고 전기 모드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뜻이고 오토 홀드란 불이 켜져 있고 옆에 있는 7도는 현재 외부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외부 온도가 7도라는 뜻이고요. 순간 전비는 주행하다 보면 여기 그래프식 올라갔다 내렸다 할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요 3.8이라는 것은 평균 연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현재는 낮게 되어 있지만 일정 시간 주행하고 체크하시면 네. 이 차의 평균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코 모드는 현재 주행 모드 시스템이 에코 모드라는 뜻이고 4km는 이 차가 총 주행된 거리세요.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주행 총 몇 킬로가 주행된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요게 뭐냐면 이제 잠깐만요, 바뀌었네. 예. 어떻게 할까요? 예, 다시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요게 뭐냐면 현재 이제 배터리 전압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금이 차지도로 떨어지면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시동이 걸리세요. 그 다음에 에코 쪽으로 올라가면 배터리 전압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EV라는 모드가 전기 모드라는 뜻이세요. 네네. 그래서 요 전기 모드 했을 때는 기아를 배속하면 전기 모드 했을 때는 전기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시동이 걸리거나 하면 EV라는 불이 꺼지세요. 그러면 충전 모드가 되세요. 그러면 전기하고 이제 이 엔진하고 같이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기능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메뉴가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 메뉴세요. 네. 트립 화면 해가지고 차량 정보를 볼 수 있는 메뉴거든요. 네. 요 화면의 메뉴 요거는 요 문서 표시 버튼 누르시면 요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메뉴를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흰색 점은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면 다른 메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위에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흰색 점 또 있잖아요. 그럼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시면 마찬가지로 다른 메뉴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네. 현재 요거는 차량 속도를 숫자로 나타내준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움직이면 주행 정보, 그 다음에 주유 정보. 이런 것들은 OK 버튼을 위에서 길게 누르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구간 거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네. 되겠습니다. 누적 정보도 마찬가지 길게 누르면 영어로 초기화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차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어요. 충전 중에 이제 엔진 시동 걸려서 전압을 충전하고 있다는 네. 뜻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시면 방위각. 네. 그 다음에 누르시면 이제 타이어 공기압. 네. 주행 중에 공기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스크롤 레버 움직이면 냉각수 온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기압 상이하면은 예. 알아서 뜨죠? 맞습니다. 네. 공기압이 떨어지면 공기압 그 경보 이 장치가 노란불이 켜집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공기압을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누르시면 현재 운전자 주의 수준,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기능 현재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예. 예, 요걸 길게 누르면 현재 이렇게 기능이 나옵니다. 예. 예, 메뉴가 나오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스마트 크루즈에 관련된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고속도로에 반자율 운전을 하실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네네. 이제 그거 사용하기 전에 요거는 뭐냐면 차로 유지 기능이세요. 요걸 켜놓으시면 계기판에 핸들 모양의 그림이 떠 있죠. 네. 이제 주행하다 보면 저 불이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네.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감지하고 잡았다는 뜻입니다. 예. 차선이 감지가 되면 내가 핸들을 따로 조향하지 않아도 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조향이 되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상시 운전할 때도 이걸 눌러놓고 운전하시면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내가 이제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저 속도는 30km부터예요. 그러니까 30km부터 크루즈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속 모드에서는 30km부터 이제 지정을 하고요. 뭐 고속 운전하실 때 내가 뭐 한 80 정도 갔을 때 내가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속도계가 80km 됐을 때 요 크루즈 상단 버튼을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중 요건이 안 나오는데 주행 중에 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요 위에 부위에 네. 80km가 딱 표시가 되세요. 네. 그럼 80km 지정했다는 뜻이고요. 네네. 표시된과 동시에 옆에 보시면 이런 모양의 블록이 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뜨는 것은 블록이 4개입니다. 4개가 떠 있으면 한 개의 블록의 거리는 25m거든요. 그럼 4개는 100m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 차하고 앞차의 거리를 100m를 지정한다는 뜻이세요. 그러면 이제 차선을 잡아줬고 운전자가 80km를 지정했고요. 그다음 앞차하고 내 차의 거리를 100m 지정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이 차는 자기가 알아서 핸들이 조향이 되면서 앞차의 거리를 일정하게 100m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정은 어디서 하죠? 어떤 설정이요? 이거는 80km. 80km 설정은요. 네. 속도계를 보고 계시다가 네. 만약에 80km가 딱 눈금이 주행하다 보면 이 속도계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80km에서 크루즈 이용했다 하시면 80km 눈금이 됐을 때 이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80km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60km 이제 지정하고 싶을 때는 60km 가고 있을 때 버튼을 누르시면 60km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짧게 한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지정한 상태에서 내가 크루즈 속도를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레버를 위로 미시면 플러스 1씩, 네. 바인드를 누르면 플러스 1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얘 지정은 그 다음에 차간 거리는 요거를 누를 때마다 블럭이 4개에서 3개, 2개, 1개, 4개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럭을 바꿀 때마다 차간 거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뭐 100m, 200m, 300m 아닙니다. 거예요? 네. 블럭이 4개면 100m잖아요. 네네. 그러면 3개면 이제 25m씩 빠지는 거예요. 그럼 75m, 2개는 50m, 1개는 25m. 그러니까 최저는 25m부터 해가지고 100m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100m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따로 지정 안 해도 이 차는 그냥 가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 차가 앞차가 100m 이 거리 내로 가까이 오면 네. 그냥 100m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앞차가 나는 내 차는 80km인데 앞차가 60km를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잘못하면 부딪힐 위험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차간 거리를 우선 먼저 유지하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운전자가 80km를 지정했지만 앞차가 60km를 가면 이 차는 앞차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80km를 갑니다. 60km를 갑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만약에 앞차가 가다 멈추잖아요. 네. 그럼 이 차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따라 멈추고 네.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따라 출발하고 그러다가 앞차가 없어지면 다음 운전자가 처음에 지정했던 80km 주행하는 거고 그러다 중간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마찬가지로 그 차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차 속도에 맞춰서 가다가 없어지면 또 운전자가 처음에 지정 속도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내가 크루즈를 이용했는데 내가 크루즈를 잠깐 해제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요 버튼을 위에서 누르면 크루즈 일시 해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다시 크루즈를 또 이용하겠다 하시면 이제 그럴 때는 요 가운데 있는 레버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크루즈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 해제된 상태에서 네네. 예. 만약에 내가 크루즈를 일시 해제했다가 내가 다시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보시다가 내가 만약에 60km 가고 싶다면 크루즈 60km 했을 때 요걸 앞뒤로 움직이면 차가 크루즈가 60km 지정이 되세요. 네네. 근데 앞뒤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위에서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크루즈를 여러 번 이용했던 것 중에서 맨 처음에 크루즈 이용했던 거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것은 앞뒤 또는 위에서 누르시는 건데 네. 누르는 것은 맨 처음에 크루즈.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크루즈 이용하다가 크루즈로 완전히 나오고 싶을 때는 처음에 눌렀던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크루즈를 이용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네. 예. 요 밑에 보시면 세로 된 레버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패들 시프트라 해가지고 현재 기아는 오토로 이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근데 오토로 이용 안 하시고 수동으로 내가 운전하고 싶을 때 그때 요 패들 시프트 이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기아 위치가 파킹 필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주행하다가 내가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을 때 요 레버를 누르시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기아가 수동 단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1단부터 8단인데 네네. 보통 80 정도 간다 그러면 기아 단수가 7단 또는 6단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요걸 움직였을 때 여기에 P가 아니고 6단이나 7이라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한 단계 올리고 싶을 때는 한 번 누르시면 기아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네. 마이너스 누르면 기아가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을 때 요 레버를 이용해서 작동하시는 거고요. 요 레버를 일정 시간 동안 작동 안 하면 자동으로 오토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동 기아 또는 오토 기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요 음량 소리 줄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앞에 채널, 뒤에 채널 이용할 수가 있고요. 모드 버튼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보시면 블루스 오디오 또는 뭐 자연의 소리, USB 음악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걸 눌렀을 때 그 체크된 메뉴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드 버튼 기능이 되시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는 버튼을 이용해서 다 작동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내 목소리 가지고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음성 인식 기능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할 네. 수가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여기 전체 기능 잠깐 들어볼게요. 전체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전체 기능 검색 기능이 화면에서는 있어요. 음성이 네. 인식되지 않습니다. 네, 검색 기능에 보시면 목적지, 전화번호, 설정, 차량 정보 이런 것들을 내 목소리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차량 제어 메뉴 들어가 보시면 공조에서 에어컨, 히터 요거 작동, 온도 조절까지 되고요. 뭐 세차 모드, 세차 모드도 있네요. 뭐죠? 세차 모드면 이건 안 해봤네요. 세차 모드가 되면 사이드 미러도 접히나? 이거는 이제 전에 없던 기능이네요. 아, 네. 그 만약에 세차장 들어가겠다.
하시면 내가 누르시고 세차 모드 켜줘 하면 아마 세차 모드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창문 열고 닫고, 예, 조서 창문 열고, 썬루프 열고 닫고, 테일게이트 뒤에 트렁크 열고 닫고, 예. 그 다음 카카오 연동되어 있는 뭐 뉴스, 음악, 오디오, 동화, 생활정보 이런 것도 음성으로 해가지고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때는 음성인식 기능 버튼 누르시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하이패스는 여기다가 하이패스 카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카드를 꽂을 때는 이렇게 하면 각도가 안 나와요. 최대한 위로 높인 상태에서 넣어야지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불이 녹색불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소리 조절은 요걸 누르실 때마다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음. 그 다음에 충전식 카드는 요거 누르면 충전 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거고요. SOS 기능은 내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요걸 누르시면 기아 컨택센터에 연결 통해 가지고 나의 위급함을 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알릴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시는 메뉴가 되시는 거고요. 터치등은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터치등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그다음 여기 등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전체 실내등 불을 다 켤 때 이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예. 요걸 누르시면요. 예. 그다음에 요거를 눌러 놓으시면 문을 열었을 때만 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썬루프는 요 레버를 이용해 가지고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미시면 슬라이딩 기능 해 가지고 썬루프 창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가 오는데 괜찮나요? 아, 밖에 비 오나요? 네. 아, 비 오늘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작동하는 방법은요. 길게 비는 게 있고 살짝 터치하는 게 있어요. 네네. 살짝 터치하는 것은 살짝 터치하면 이게 단계별로 열리세요. 네. 그래서 내가 창문은 놔두고 롤 커튼만 열겠다 하시면 살짝 미시면 롤 커튼만 열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면 창문이 열리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한 번에 다 열겠다 하시면 길게 미시면 되세요. 네. 그럼 롤 커튼 열리고 창문도 열리고. 틸트 기능은 밑에서 위로 버튼을 위로 미시면 뒤에만 개방되는 틸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고 닫을 때는 반대로 미시고, 예. 그러면 다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이제 운전하시다가 잘 모르는 기능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잘 보겠습니다. 이거 영상은 제가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또 리패드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예.